안녕하세요, 신났습니다. 오늘 뭐 박스를 잔뜩 가지고 왔어요. 어제 배송받았는데 오늘부터 연말 할인이 들어가서 저만 할인 못 받은 약간 슬퍼지는 언박싱 영상입니다. 지금 세계 시가총액 1, 2위가 어디죠? 서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죠. 애플에서 독자 컴퓨팅 OS인 맥OS에 딱 맞게 출시된 매직 키보드와 매직 마우스가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은 윈도우계의 매직 키보드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컴팩트 키보드와 모던 모바일 마우스 언박싱 영상입니다. 제가 그동안 써오던 블루투스 키보드들이 로지텍 K380이랑 애플의 매직 키보드. 저는 개인적으로 풀사이즈 키보드보다는 10키리스 키보드를 선호하고 화이트 컬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래도 쓰고 있던 로지텍 K380에 이어서 맥북 프로 14인치 구매한 김에 신형 매직 키보드까지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매직 키보드 구매하기 전에 이쁜 블루투스 무선 키보드들 있나 검색해보다 보니까 아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플의 매직 키보드에 딱 대응되게 10키리스의 화이트 컬러 무선 블루투스 키보드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매직 키보드가 자사 맥북이나 아이패드, 아이폰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디자이너 컴팩트 키보드도 윈도우는 물론이고 아이패드, 맥, 아이폰, 안드로이드 여러 OS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매직 키보드 언박싱 영상에서는 매직 키보드의 아쉬운 점이 K380에서는 되던 세대 멀티 페어링이 안 되던 점이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디자이너 컴팩트 키보드 훌륭하게도 세대까지 멀티 페어링 지원이 가능합니다. 같이 뜯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쪽이 제가 들고 오긴 했지만 원래 쓰고 있던 매직 키보드의 박스이고 새로 뜯을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자이너 컴팩트 키보드입니다. 국내 정발판이기 때문에 영어 문자가 써있긴 해도 뒤편에는 패키지에 한국어 자판 레이아웃 포함되어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얇은 디자인에 최대 4대 장치의 연결, 이모티콘, 기호 등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표현형 입력키, 배터리 사용시간 최대 36개월 이런 식으로 제품의 특장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서피스 뜯는 방식이랑 비슷하게 되어 있네. 별다른 칼 필요 없이 그냥 이쪽 부분을 뜯어주면 됩니다. 반대편도 뜯어주도록 할게요. 따다다다다. 나는 세상에서 신제품 뜯는 게 가장 좋아. 이렇게 상자를 뜯으면 굉장히 컴팩트한 무선 블루투스 키보드가 하나 나옵니다. 요건 잠깐 나중에 살펴보고 초반에 기본 설명서와 보증서들 들어있겠죠. 딱히 볼 거 없고 상자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이쪽 뒤편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매직 키보드랑은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첫눈에 딱 보면은 굉장히 가볍고 이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흔히들 윈도우나 MS 오피스를 만드는 회사라고만 알고 있을 텐데 사실 하드웨어 명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드웨어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뭐 엑스박스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곧 국내에 정발될 서피스 프로 8이 가장 기대되기도 하는데요. 서피스 프로 8 영입 전에 미리 서피스랑 깔맞춤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네이티브 생태계 구축할 겸 구매를 민첩하게 해뒀습니다. 하루만 덜 민첩했어도 연말 할인 받을 수 있었겠지만 말이에요. 디자이너 컴팩트 키보드는 일반적인 펜타그래프 키보드 그 자체이고 일단 첫인상은 로지텍 K380에 비해서 굉장히 얇다. 기기 자체의 배터리로 AA 사이즈나 AAA 사이즈의 건전지가 들어가지 않고 CR2032 규격의 리튬 코인 4개가 들어가서 이렇게 얇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얇은 부분에 배터리 4개가 탑재되고 한번 배터리 교체 시 최장 36개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로지텍 K380은 건전지 때문에 두께가 살짝 두꺼워지고 애플 매직 키보드는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하긴 했지만 약 한 달 반 정도의 배터리 타임을 갖고 있어서 디자이너 컴팩트 키보드 대비 배터리 러닝 타임이 짧고 라이트닝 케이블로 유선 충전을 해줘야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신 디자이너 컴팩트 키보드는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선 유심핀을 꽂아줘야 되는 번거로움은 대략 약 36개월마다 한 번씩은 있겠네요. 매직 키보드와 로지텍 K380은 모두 기기 옆면에 전원키가 있는 것에 비해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컴팩트 키보드는 기기 옆면이 아니라 뒷면에 전원 버튼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K380이나 매직 키보드는 전원을 킬 때 키보드를 들지 않고 옆에서 바로 킬 수 있는 점이 있지만 디자이너 컴팩트 키보드를 키기 위해선 한번 들고 여기서 이렇게 전원을 켜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크게 불편한 건 아니지만 멀티 페어링 얘기를 해볼까요? 매직 키보드는 멀티 페어링이 되지 않고 로지텍 K380은 F1, 2, 3에 각각 하나씩 1, 2, 3 3대의 기기를 페어링 해둘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 컴팩트 키보드는 F1 키에 하나, 둘, 셋 3개의 기기를 한꺼번에 멀티 페어링 시켜둘 수 있고 지금 1번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한번 그냥 쭉 누른다고 바로 1, 2, 3 넘어가는 게 아니라 1초 정도 누르면 넘어가고 1초 정도 누르면 넘어가고
이런 방식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꾹 누르면은 깜빡깜빡거리면서 할당되는 버튼에 페어링 모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상단에는 볼륨 조절, 멀티미디어 키, 검색, 음소거, 캡처 같은 기능 키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윈도우에서 자주 쓰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역시 제조사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소프트웨어인 윈도우와 하드웨어 키보드를 모두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책임지다 보니까 윈도우 그 자체에서는 타사 그 어느 키보드들을 데려다 놔도 극강의 활용성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마우스 및 키보드 센터까지도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센터에서 각 키별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고 페어링 1, 2, 3번 모두 일괄적으로 설정도 가능하지만 각 기기별로 다른 커스터마이징을 설정해둘 수도 있기도 해서 이 부분이 디자이너 컴팩트 키보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매직 키보드나 로지텍 K380에 비해서 특이하다고 느낀 점 한 가지, 우측 방향키 바로 옆에 이모지 키가 하나 있는데요. 그 우리 때는 이모티콘 하면 한자 플러스 미음, 한자 플러스 니은 같은 걸로 뭐 이런 것들 게덴푸드 아이디로 설정해두고 그랬잖아요. 요즘 애들은 한자 이모티콘 안 쓴대요. 이모지 쓴대요. 처음엔 개꿀잼 몰카인가 안 믿겼는데 진짠가 봐요. 얼마 전에 로지텍도 아예 따로 이모지 키캡만 할당한 키보드를 출시했을 정도로 한자 키로 이모티콘을 쓰는 세상은 끝났구나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아무튼 디자이너 컴팩트 키보드, 화살표 옆에 이모지 키를 통해서 간편하게 이모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잠깐만, 나는 기본적으로 로지텍 K380의 타건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컴팩트 키보드 굉장히 타건감이 좋네요. 타건감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호불호의 영역인 만큼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뭐가 좋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잠깐 타이핑을 해본 느낌만 얘기해드리자면 이렇게 얇고 가벼운 키보드 치고는 굉장히 타건감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두께면은 거의 매직 키보드랑 비슷한 수준의 두께인데 매직 키보드보다 더 쫀득한 타건감이 느껴지면서도 통울림은 많이 느껴지지 않고 타건 시 소음도 매직 키보드보다는 덜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매직 키보드나 디자이너 컴팩트 키보드 둘 다 키스트로크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타이핑을 할 때 들어가는 손가락의 피로감은 둘이 비슷하다고 느껴질 것 같았는데 매직 키보드는 타이핑 할 때 버튼 끝까지 꾹 눌러줘야 된다는 느낌이었다면 디자이너 컴팩트 키보드는 생각보다 그렇게 피곤하지 않은? 통통 튀는 느낌 굉장히 좋았습니다. K380이야 통울림 줄이려고 속 안에 금속판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특유의 단단함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 때문에 무게는 혼자 400g을 넘어가기도 하죠. 아니 사실 400g이 무거운 건 아닌데 매직 키보드랑 디자이너 컴팩트 키보드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로지텍 K380의 타건감을 제일 좋아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T캡이 사각형이 아니다 보니까 오타율이 다른 키보드들에 비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완전 그냥 펜타그래프의 정석을 보여주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컴팩트 키보드, 지금부터는 얘가 제 마음속에 넘버원 타건감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타건감은 누가 타이핑 치더라도 금방 적응할 수 있을 수준의 대중성을 갖췄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서피스 제품들을 꽤 많이 사용했었는데 서피스 타입 커버의 키보드 타건감도 얼핏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 컴팩트 키보드가 완전 무소음 제품은 아니지만 매직 키보드에 비하면 훨씬 정숙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 눌리는 감이 로지텍보다도 디자이너 컴팩트 키보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개인 호불호의 영역. 스펙적으로는 블루투스 저전력 5.0을 사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장 36개월 정도의 배터리 러닝 타임을 보여주고요. 무선 주파수는 2.4GHz 대역을 사용합니다. 5에서 10m 정도의 사용 범위를 보여준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활용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호환성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윈도우 11, 윈도우 10, 윈도우 8.1 이렇게 윈도우만 지원한다고 나와 있긴 한데 맥OS, 아이패드OS, 안드로이드, 아이폰 모두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게 굉장히 심플하고 컴팩트하고 이쁘기 때문에 아이패드 키보드용으로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 가격에 아이패드 키보드로 마이크로소프트 컴팩트 키보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애초에 그냥 3만원 정도 더 주고서는 매직 키보드 구매하는 게 기분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제조사 깔맞춤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크기는 정말 놀랄 만큼 매직 키보드와 컴팩트 키보드가 유사한데 사이드면 두께를 봐도 매직 키보드는 점점 두꺼워지는 모양인 반면 디자이너 컴팩트 키보드는 동일한 대신
이쪽에 이렇게 살짝 나와 있는 방식입니다. 그냥 둘 다 굉장히 얇고 가볍고 심플하게 이쁜 것 같아요. 디자이너 컴팩트 키보드의 무게는 배터리 포함해서 280g 정도로 약 420g 정도의 로지텍 K380보다는 당연히 가볍고 230g 정도의 매직 키보드보다는 조금 무겁습니다. 대략 50g 정도 무게가 더 무겁고 배터리 한 달 반 정도 가면서 유선으로 충전해서 쓰느냐, 따로 충전은 안 되지만 코인 전지 쓰면서 36개월 쓸 수 있느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사실 둘 다 굉장히 가벼운 수준으로 휴대성에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컬러는 무광 블랙이랑 빙하색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 이거 빙하색? 그냥 화이트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쁩니다. 화이트 최고. 그리고 사은품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정품 키보드 파우치를 받았습니다. 이 창문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여기도 가죽으로 창문이 탁탁탁탁 박혀 있는 거 진짜 마음에 듭니다. 요거는 칼이 없으면 뜯을 수가 없게 됐나? 손톱으로 뜯어. 쪼로롱 뜯어보면 PU 소재인 것 같고 생각보다 말랑말랑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속 안에는 부들부들한 재질이라서 키보드에 뭔가 흠집을 내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넣어볼까? 뾰로롱. 아이고야. 탁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애플의 사과 감성이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창문 감성이 있잖아요. 이건 또 못 참지. 파우치에 쏙 정말 잘 들어갑니다. 마음에 들어요. 잠깐 여기에 매직 키보드도 넣을 수 있나? 이야, 매직 키보드도 당연한 얘기지만 전혀 무리 없이 잘 들어갑니다. 마음에 든다. 이거 사은품은 마음에 드네요. 진짜 별거 없는데 요 네모난 창문 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네. 이게 약간 제가 애플의 광택용 천을 구매할 정도로 흑으라서 그런가 봐요. 저는 애플의 사과 감성도 좋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문 감성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뜯어볼 제품은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한 모던 모바일 마우스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을 보여줬던 디자이너 컴팩트와 마찬가지로 모던 모바일 마우스도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이것도 이쁘죠? 뜯어볼까?